아이덴 코리아 휴스턴 방송 해피데이 초대석에서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한국에 주목받는 화가들의 작품에 대한 설명과 그림 그리는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말씀을 나누는 코너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해피데이 초대석에서는 남정의 민화 작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러블리해요. 감사합니다. 번뜩이는 영감이 스치는 담백한 조형미에는 신선함이 담겨있다. 풍부한 상상력으로 이루어진 현대인들의 삶의 이야기가 민화라는 하나의 틀 속에서 멋지게 전개되고 있다. 서정적인 민화나 또는 우리의 모습을 담은 듯한 호랑이, 강아지, 까치 등을 통해서 말이다. 이는 단순히 전통 민화라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나무나 새, 꽃, 달, 호랑이, 까치, 토끼 등 주변의 생명체들과 서로 소통하는 민화 작가 남정의 소개가 너무 길었죠. 아유, 네. 감사합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민화를 보니까 엔돌핀이 도는 것 같아요. 저절로 미소도 나오고요. 개와 꽃이 있는 작품들을 봤거든요. 개를 키우다 보니 개가 나오는 사진이나 그림은 꼭 보게 돼요. 그 민화를 자신의 작업 세계로 선택한 계기가 있겠죠. 네. 저는 1995년에 우연한 기회에 민화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민화를 배워주는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민화 하면 저도 그전에는 우중충한 그림이라는 그런 느낌이랄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문화센터에서 민화를 배운 그림 3장을 우연히 저희 집에 가지고 와서 배워보라고 보여줬어요. 그랬는데 마음이 괜히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배워볼까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배워보니 너무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그렸습니다. 민화의 매력에 빠진 거죠. 그래서 아직도 그 매력에 빠져 있고요. 그렇게 열심히 그리다 보니까 이제 2004년에 경복궁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 민화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업을 하게 되었어요. 민화 하면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민화의 의미 그리고 민화의 종류를 설명해 주세요. 민화는 조선시대 17, 18세기에 유행했던 그림으로 그 민중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자연을 상징화하여서 기원이나 벽사 등 생활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낸 실용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화에서 보여주는 해학과 풍자는 우리 민족의 정신 세계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의 민화는 종류를 보면은 산수화, 또 화조화, 그다음에 동물화, 또 인물화, 또 문방도 또는 문자도 등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민화는 그 생활 주변을 비롯한 현실의 모든 그 물상을 마음껏 다루고 비현실적인 세계의 상상물까지 무한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의 그 개방성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다른 그림과는 달리 굉장히 환상성을 갖고 있습니다. 까치와 호랑이가 어울리는가 하면 상상의 동물인 봉황이나 용이 나오고 또 한 화면에 해와 달이 동시에 나오는 그런 환상적인 그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화는 일종의 꿈을 그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금수를 기원하고 또는 다산과 오복을 갈구하는 무병장수를 꿈꾸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민화가 꿈의 그림이라는 그런 말씀도 주셨는데요. 민화는 우리나라 그림이면서도 옛 기억 속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거든요. 서양화에 오히려 익숙해져 있는데요. 민화 속의 멋 소개해 주세요. 네, 민화는 그 해학성과 상징성이 풍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이제 모란도와 호랑이 그림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민화에는 그 이름 모를 수많은 꽃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민화의 멋은 그 또 스토리텔링이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그 뜻과 의미가 있어서 더 사람들이 애착을 가지고 그걸 대하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면 호랑이는 조선시대 때 대표적인 벽사형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상들이 평생 살집을 지을 때
평생 살집을 짓거나 이렇게 영원한 잠자리, 묘자리를 잡을 때 반드시 그 자청룡 우베코의 명당 자리를 찾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세시 풍속에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새해 첫날 정초가 되면 청룡이나 백호를 그린 그림을 대문에 붙여서 1년 내내 우리 집에 복이 들어오라고 그렇게 붙였던 풍습이 있다고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조선시대 후기로 가면서는 그림보다는 글씨로 써서 다 집집마다 붙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끔 우리 여러분들도 혹시 사극을 보시면 대문에 이렇게 마른 모로 붙여진 하얀 종이에 한문이 이렇게 먹으로 쓰여진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호랑이 호자하고 용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붙여놓으면 나쁜 일이 안 생기고 1년 내내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옛날 그 기록에 보면 백호는 삼재가 소멸되고 재앙을 물리치고 청룡은 오복을 불러들인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사람들이 그걸 붙여놓고서 위안을 삼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나 싶어요. 네.